네, 마켓 플러스 시간입니다. 예, 시장의 흐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을 잡아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마켓 플러스 오늘은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들어보니까 그 1년에 2배 오르는 주식 딱 2개만 찾자. 뭐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인드로 항상 발빠른 투자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작년에 해외 크루즈 업체에 투자를 해서 또 100%가 넘는 거의 뭐 150%에 가까운 수익을 내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에 빠져 있었고, 네. 그럼 뭐 크루즈 업체를 사기가 굉장히 손이 안 나갔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하셨습니까? 사실 주식은 그때 좋은 걸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 사야 되는 건데 네.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볼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우려했던 종목이죠. 근데 사실은 코로나도 뭐 지금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다 올라 있을 때고 사람들이 우려를 할 때 이게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주식을 사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했고 그걸 이제 몇 년간 뭐 코로나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프로토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2, 3일 공부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투자 철학 아니면 그런 배경으로 최근에 어디에 또 비슷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뭐 섹터나 산업이 있습니까? 저희는 어떤 특정한 섹터나 산업을 전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 분명한 곳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다 회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를 겪은 것도 처음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재개되는 것도 처음 겪어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변화 속에서는 항상 투자의 기회가 잠재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쪽의 기회들이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어떤 부분에서 선진국이지만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이런 디지털 포메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뒤처진 분야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겁니다. 시간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쪽에도 여러모로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께서 글로벌 투자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디지털 포메이션에 조금 약하다라는 네, 거에 아직까지는 이제 약하다는 거죠. 100% 동의합니다. 저도 한 도쿄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네. 아주 뭐 약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뭐 특별히 좀 관심 업종은 있으세요, 근데요? 뭐 특별히 어떤 관심 업종이라기보다는 네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증가가 빠른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하. 아니면 인터넷 모바일 네. 또는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으로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뭐 우리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가 이제 1.5%를 하회하다 보니까 네. 이것도 뭐 성장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은.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영업 레버리지가 좀 큰 회사들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 예. 중에 나누면. 네. 인터넷 소프트웨어, 미디어, 헬스케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흐를지 우리가 예측하기 너무 어렵지만 혹시나 댁에서 이렇게 쉬시면서 어디로 흐를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고 뭐 해보셨습니까? 저가 특별히 생각한다기보다도 네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냐, 현재. 네네. 그것이 지난달, 작년, 5년 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냐를 보는 것이 돈의 움직임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후로 크게 좀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쓰셨던 곳들은 주로 내구재일 겁니다. 뭔가 집에 있다 보니까 집콕하시면서 가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차박 뭐 이런 거 하면서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쓰셨다면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여행이 됐건 네. 아니면 뭐 항공이 됐건 네. 또는 다른 서비스 또는 아까 이 방송에서도 다뤄지던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좀 이제 병원에 가기 꺼려졌다면 앞으로는 좀 뭔가 몸에 대해서 검진이라든지 좀 치료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흐르게 될 거고요. 더 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계속 좋을 겁니다.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채권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실물 경제, 부동산이라 됐든 아니면 주식이 됐든 이런 쪽으로 돈은 크게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을 좀 봐야 되겠네요. 굳이 뭐 그게 바이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뭐 피부 미용 관련된 것도 헬스케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운 바이오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 이런 쪽은 투자를 잘 안 하고 있고요. 아하.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료기기 또는 제약 뭐 이런 쪽으로 좀 구경제 위주로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일본에서 좀 근무했고 런던에서도 근무했고 뉴욕에서도 근무했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디지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 디지털 포메이션 디지털을 통해서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 강도가 사실은 해외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약합니다. 뭐 일본은 좀 약간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 왜 이래? 말도 안 되네. 라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사회로 전환을 일본이 준비하고 있다는데 네. 그러면 일본이 지금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그렇죠. fully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의 기회가 엄청나겠네요. 그럼요.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한 10년 네. 전을 돌아보시면 네. 지금의 일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시장이라든지 오프라인 마켓에서 구매하던 것이 지금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우리나라는 20%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도 거의 신용카드 위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면 이제 신용카드를 넘어서서 간편 결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금 결제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발달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뭔가 이커머스도 그렇고 또는 온라인 포털 또는 간편 결제 이런 분야에서는 실제로 일본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예측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그렇죠. 아직도 현금을 많이 씁니다. 예. 자, 고객을 돈을 운용하시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만약에 좋으시다면 많은 고객들이 지금 대표님의 회사를 좀 선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알고 싶습니다. 성장주가 사실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이거 크게 나누면 이제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성장주라고 해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안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을 하는 산업에 속해 있고 그 회사가 그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따먹을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기업은 성장하지만 주식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주는 위험해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좀 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리스크 관리가 어떤 분산 투자라든지 해칭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변동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위험이 그 회사가 영구적으로 뭔가 이익이라든지 자본이 훼손됐을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위험이라고 보고요.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투자할 것. 일반적으로 분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석을 했지만 한번 투자하고 나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기만 한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사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일 단위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체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님을 딱 모시고 딱 보니까 저도 지금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지가 25년이 넘어가는데 딱 보니까 주식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고객 관리가 철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 뭐 펀드를 사거나 이러려면 뭐 증권회사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네. 이게 공모주입니까? 약간 홍보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저희 회사한테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유력 증권사분들하고는 저희가 자문형 랩 계약을 해놨고요. 아하. 또는 몇몇 증권사하고는 상호펀드 판매를 하고 있어서요. 아. 그거는 고객분들의 이제 다양한 자산에 맞추어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도 상관없다. 아,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여기 이 원고에는 없는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 시장을 연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가장 쉽게 얘기를 해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경제의 그림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가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반등이 있었다 뿐이지 아직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아주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 시기가 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꼭 나와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